영남대로와 관동대로에 이어 세 번째로 떠난 옛길 여행은 부산과 서울을 잇던 민족의 대동맥 영남대로인데요. 한반도의 관문이었던 부산 동래를 출발해 양산의 옛 벼랑길을 지나고 영남대로의 교통요지였던 밀양에 다다랐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라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바로 이 강이 낙동강의 지류인 밀양강입니다. 밀양강가에 자리 잡은 그 영남로 그리고 아랑사를 지나가지고 바로 그 청도를 지나서 화양읍을 지나가지고 반복이 효시가 된 군자정을 지나가지고 대구로 넘어가는 큰 고개 팔조령 아래까지가 이번 여정입니다. 아리랑의 흥바람 따라 천천히 걸어보는 밀양과 청도의 옛길. 영남대로의 두 번째 여정입니다. 부산이 기점인 영남대로에서 밀양과 청도 구간은 약 47km. 밀양강과 그 너머의 산들이 만들어내는 옛길의 흔적 속엔 밀양의 중심, 영남로가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옛 누각. 영남로는 보물 147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누각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평양의 부병루, 진주 남강의 촉성루, 밀양의 영남루가 우리나라 3대 누각 중에 하나지요. 천하의 절경을 뽐내는 누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남루.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화가 전해 있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라 아라리가 나. 영남루 아래 절벽에는 밀양 아리랑의 전설 속 여인인 아랑을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날 넘겨주소. 이곳이 바로 아랑사입니다. 아랑사에 얽힌 얘기가 있는데요. 명종 때 그 밀양구사 딸이 아랑이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예뻤는데 어느 날 산보를 나왔다가 교환에게 능욕을 당할 뻔했는데 항거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상사라는 사람이 바로 범인들을 잡았는데 범인이 바로 통인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곳에다가 아랑사라는 사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니까 밀양이 평안했다 하는 이야기가 담긴 곳이 바로 이 아랑사입니다. 한 여인의 굽힘없는 기계가 밀양을 지켜왔습니다. 길과 길이 만나고 사람과 물자가 흐르던 영남대로. 그 흔적을 찾다 보면 길의 변천을 보여주는 근대 문화유산도 만나게 됩니다. 영남대로 옛길 위에 지어졌던 밀양 상동터널. 이곳이 청도 천변에 자리 잡은 그 상동터널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영남대로 옛길이었었는데 일제 때 이곳에 그 철길이 들어섰었고 철로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지금은 작은 차들, 그 사람들만 지나다니는 아주 작은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5년 경부선이 복선화되면서 두 개의 터널만 남은 옛 기찻길. 옛길에서 기찻길로, 그리고 다시 걷는 길로 지금도 길은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양을 지난 영남대로 옛길은 경상북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청도로 그 길이 이어집니다. 영남대로가 관통했던 청도 땅은 서울로 가는 길에 다다르던 경상북도의 첫 관문이었는데요. 밀양에서 새벽밥을 먹고 길을 떠나면 점심 먹을 무렵 청도읍에 도착했습니다. 영남대로가 지나던 옛 영마을 유천을 가는 길엔 온우이 공원이 길마중을 합니다. 현대시조에 큰 족적을 남긴 청도 출신 시인 이영도와 이호우 남매를 추억하는 곳인데요. 과거를 걷는 여정 속에 마주하는 옛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살갑고 뒷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곳 청도읍 그 유천리 내호마을을 시인의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이호우 시인하고 시조 시인인 이영도 시인의 고향입니다. 이영도 시인은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청마 유치환 선생이죠.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하는 그 행복이라는 시를 썼던 유치환 선생이 아주 애틋하게 사랑했던, 그래서 연애 편지를 한 3,000통의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영도 시인이죠. 이영도 이호우 남매가 태어난 유천마을은 과거 여관과 큰 장터가 있어 오랜 세월 교통요지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거리는 시간이 멈춘 듯 추억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극장 표 팔던 데도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방앗간이 닫힌 줄 알았는데 열렸네요. 안녕하세요. 예. 이 정미소는 몇 년이나 됐어요? 한 8, 90년 돼. 8, 90년. 예전에 면단위에서 이 방앗간하고 주조장 하면은 부자였잖아요. 옛날에 부자지. 이 청도 지역에서 농사지은 쌀이나 그런 거 가져옵니까? 주장 경남서 말이야. 경상남도에서. 밀양. 밀양. 밀양이. 근리에서 많이 갖고 온다. 그러면 청도보다는 밀양 사람들 덕을 보고 다니고 그러면은. 저거 써져 있구나. 청도는 물론 밀양 일대까지 명성이 자자했던 유천마을의 정미소. 한때 영화를 뒤로한 채 지금은 건물 곳곳이 낡고 바래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데요. 청도와 밀양에서 싣고 온 알곡을 도정하느라 수십 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던 기계. 오래된 기계만큼이나 세월의 주름이 깊게 진 주인은 먼지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이곳을 아직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기계가 개발자 얘가 안 하마. 천재 딴 사람이 줘도 못 한다 하니까. 그래 내가 뭐 할 때까지 해보는 거지. 언제까지 뭐 내 나이대로 뭐 힘 없으면 못 하면 뭐 그만두는 거지.
정겨운 소리와 함께 오늘도 정미소엔 지난날의 추억이 쌓여갑니다. 영남대로가 관통하던 청도 일대는 일찌감치 여행자들을 위한 국밥류도 발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고동국, 고디국이라 불려온 다슬기탕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넣고 그래요? 들깨하고 쌀가루하고 전구지. 저는 전라도에서 하는 전라도에서는 애호박만 썰어 놓고 예, 여도 부추막 넣고 그렇게만 하거든요. 여기도 호박잎도 바삭한 삶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잡으세요? 밤에 잡습니다. 밤에 어떻게 잡으세요? 수명하고 후라시하고 같이 박아가지고. 예. 그럼 밑에 바닥에 비치가지고 그게 이제 고등이 아, 오고. 그러면 요즘에도 그러면 가면 많이 잡아요 사람들이? 사람은 맞는데 고등이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고동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지. 하여간에 저녁에 뭐 시간 나면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들깨와 쌀가루로 걸쭉하게 끓여낸 청도의 다슬기국. 그 특유의 맛에 왠지 모를 그리움이 겹쳐집니다. 우리 시절에 먹었던 다슬기 맛, 그 맛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세월 속에 많이 배는 것 같아요, 이 맛이. 늦은 밤이 되면 식당 주인은 어김없이 하천으로 나섭니다. 5, 6년. 하지만 다슬기 잡이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냥 마늘적인 어린 시절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한 주먹씩 잡았어, 한 주먹씩. 다슬기 잡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셨어요? 7년 됐어요. 7년 됐어요. 그러면 이 근처 그냥 내과 화나겠네. 예. 뭐 힘들진 않아요? 힘들죠. 낮에 장사하고 저녁에 나오고. 우리 아들이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네. 나오면은 쉽게 좀 만져볼 수 있고 돈도 모이고 이래서 이 강이 깨끗했으면 좋겠고. 이마저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길의 역사와 함께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채워진 청도. 그 길의 중간엔 새마을 운동 발상지로 알려진 신도리도 지나게 됩니다. 영남대로를 따라 수많은 이들이 오가던 길에서 새마을 정신이 시작됐다니 그 속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새마을 쉼터예요? 예. 제가 오다가 보니까 새마을 쉼터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렇지. 새마을은 예. 그 이제 우리 여기 동네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복개가 돼가지고 없는데 소하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수해가 져가지고 그 축대가 다 무너진 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그 축대를 복원을 하는데 예. 마침 그때 그 대통령이 지방 순시 때 전용 열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그 동네 복판에 막 여러 사람들이 협심을 해가 일하는 걸 보고 그래 그 차를 세워가지고 신도 마을처럼 여러 사람이 열심히 단합해서 잘하면은 우리 농촌도 잘 살겠다 하는 그럼 지금도 새마을 노래 기억하세요? 새말로 기억하시죠.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얼마나 잘하시는가 보게. 새해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라도 일어나 새마을을 바꾸세.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벗고자 너도 나도 잘 살아보자를 외쳤던 새마을 운동. 청도 신도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새마을 운동은 어려운 시절 시련을 견뎌내며 하나가 됐던 우리 민족의 산 역사였는데요. 지금도 청도 신도리 주민들은 새마을 운동을 기리며 그 시절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양까지 10나흘을 가던 길에서 청도읍 고수리에는 먼 길을 가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쉬어가던 바위도 있었습니다. 이 바위가 영남대로 상의 그 유명한 그 납닥바위입니다. 대구에서 아침에 출발하고 밀양에서 출발한 사람이 점심때쯤 되면 이곳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싸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고, 그리고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이 바위에 앉았다 가면은 급제한다 해가지고 수많은 과객들이 머물러 가던 곳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죠. 세월의 풍파 속에 일부만 남은 바위. 잠시나마 옛 사람들의 쉼을 느껴봅니다. 납닥바위를 지나자 영남대로는 청도읍성이 있는 화양읍으로 접어듭니다. 청도읍성은 동래에서 한양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서 만나는 8개 읍성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세불망비를 세워놨던 것인데, 자기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을 편하게 있다 해가지고 그걸 세워놓은 것이 영세불망비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선정을 베풀었을 것인가, 그것은 역사는 알고 있죠.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훼손된 청도읍성. 다행히 경부선 철길이 우회하면서 읍성 일대의 유적들은 일부 남았는데요. 조선시대 얼음 저장 창고였던 청도 석빙고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 시원하다. 이야, 대단해. 청도의 석빙고는 상륜부가 다 흙이 없어져가지고 무지개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석빙고를 쌓은 것을 어떻게 쌓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석빙고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석빙고가 바로 이 청도의 석빙고입니다. 돌과 돌이 맞물려 곡선을 만들어낸 청도 석빙고. 여전히 감탄이 절로 나는 지혜의 산물입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하천이 많아 일찌감치 농경 문화가 발달했던 청도. 청도 사람들에게 소는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고, 덕분에 전통 민속놀이인 소싸움도 발전해 왔는데요. 소싸움의 본고장답게 청도에선 지금도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소싸움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일반 소는 이제 우리 그 식량 자원으로 쓰이는 소들이고, 이제 싸움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 수소들을 골라서 이제 우리 뭐 민속놀이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지요. 민속놀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청도를 지나는 길손들에게 소싸움은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축제는 물론이고 주말마다 열리는 소싸움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목동들이 망중한을 즐기기 위한 놀이로 시작해 퍼져나간 청도 소싸움.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싸움소의 우직함이 청도 사람들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지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거예요. 청도하면 소싸움이라는 건 알고 왔어요. 청도군 화양읍에 다다르면 연꽃과 정자가 한 폭의 그림처럼 장관을 이루는 옛 연못이 길손을 맞이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그렇게 뭘 바라보고 있어요? 연꽃
연꽃이 많이 피어서 잠시 앉아도 돼요? 예. 여기가 뭐가 유명해요? 이 군자정이? 여기 유래가 하나 있는데요. 예. 반복이라고. 예, 이제 멀리 시집간 딸들을 친정엄마가 여기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꽃 한창 폈을 때 엄마가 음식을 해갖고 와서 딸이랑 여기 만나서 먹고 회포도 풀고 쉬었다가 가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엄격한 유교사회에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들이 그리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안해냈던 풍습이 바로 반복이 풍습. 군자정에서의 만남이 유래가 돼 1960년대까지 그 풍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듯 연못이 있던 곳엔 예부터 만남의 장소로 다양한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이 연꽃에 얽힌 일화가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잘 나가던 학인관료 시절에 정조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하고 그 계를 만들었어요. 중난시사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서대문 앞에 설현지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새벽에 연꽃이 많이 필 때 새벽에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슬 먹으면 연꽃이 터지기 직전 거기 딱 귀를 기울이는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새벽에 서대문 앞에 와서 연꽃 터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잎에다가 이렇게 술을 따라가지고 술을 이렇게 따르고 그래가지고 이 연대가 연근처럼 빵빵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것으로 이렇게 마시면은 연의 모든 향취를 다 마시는 그렇게 놀았던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옛 사람들에겐 자연이 벗이고 정신이었습니다. 청도군 화양읍과 이서면을 지나자 어느덧 길은 대구 팔조령이 가까워지는데요. 이곳에서 영남대로의 두 번째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여정은 밀양에서 청도를 거쳐가지고 대구에 입구에까지 가는 여정이었는데 밀양과 청도는 역사적 유적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역사 기행을 더불어 하는 기류의 문학처럼 아주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팔조령을 넘어가지고 대구를 거쳐서 그다음에 다부동 전적지를 지나고 그다음에 구미를 지나가지고 영남대로의 가장 중요한 나루였었던 상주시 낙동면 낙동나루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팔조령을 넘어가던 영남대로 옛길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남대로 옛길 위에 남은 역사적 현장을 걸으며 대구에서 상주까지 세 번째 여정을 이어갑니다. 남천강 무비 차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아리아리랑 슬리슬리